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쪽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적이라는 걸 새로 배우고 이게 되게 유명하거든. 내적과 외적이 있어. 근데 외적은 고등학교 때 안 배웁니다. 그래서 내적이라는 걸 배우고 내적은 스칼라야. 그리고 외적은 벡터야. 기억만 해둬. 둘 다 벡터의 벡터끼리의 곱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앞에서까지 배운 거는 우리 그 벡터끼리의 덧셈 뺄셈을 얘기를 많이 했잖아.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좀 곱셈에 관련된 거고, 정확히 말하면 벡터 곱하기 벡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랑 매우 성질이 비슷해. 그래서 덧셈 뺄셈을 배웠으니까 이번엔 곱셈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적도 배우고 나면은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일단은 벡터가 있고 OA, OB가 있어.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방향이라는 거를 아니 미안해.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해볼게. 그러니까 선생님 두 직선이 있으면 그냥 요 사이가 각이 아니에요? 요것도 각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평면에서 직선이 만나면 각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 둘 중에 뭐를 내가 벡터에서 각으로 볼지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두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요거를 이렇게 옮겨 가지고 요 각을 재야 돼.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벡터 사이의 각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요런 벡터가 있고 요런 벡터가 있어. 그럼 얘를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여기 각도를 재면 된다 이거야. 이번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있어.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를 움직여서 시점을 일치시켜.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의 각도가 벡터의 각도다. 오케이? 자, 이제 내적이라는 걸 배우는데 일단은 정의부터 할게. 자, 두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덧 B 벡터라고 해. 또는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하고. 그 영어로는 덧이라고 합니다. 그냥 점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래서 내적의 기호는 요거야. 내적의 기호. 내적이라고 읽어도 되고. 그래서 내적의 정의는 A.B는 잘 봐.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자, 지금 방향이 사라졌어. 그리고 두 벡터의 코사인 세타. 두 벡터의 각도의 코사인 세타. 이게 벡터의 내적의 정의입니다. 내적. 다시 두 벡터를 내적시킨다는 거는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돼. 그리고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얘만 내가 별표 쳐놓고 기억하면 돼. 밑에 거는 외우지 말고 알겠지? 설명을 해줄게. 자, A 벡터와 B 벡터가 있고 시점을 일치시키면 각도가 나올 거잖아. 이 A 어, A 벡터 덧 B 벡터가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다 곱한 거야. 코사인 세타. 자, 봐봐. 얘가 벡터야 둘 다. 크기를 가지고 있어. 크기와 방향을. 근데 얘는 스칼라, 얘도 스칼라, 얘도 스칼라인 거야. 즉 방향이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방향이라고 안 할게. 방향이라고 안 하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어쨌든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은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스칼라가 나온다. 즉 크기만 나온다. 크기만. 알겠지? 방향이 없고 크기만 나오는 거야. 내적을 하면. 반면에 외적이라는 걸 하면은 벡터끼리 외적을 하면 벡터가 나와. 근데 외적은 설명 안 합니다. 어쨌든 내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얘를 이렇게 해볼게.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해볼게. 그러면은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B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B벡터의 크기가 요거지, 그치? 절대값 B벡터의 크기가, 벡터의 크기가 이 길이가 되는데, 걔를 코사인 세타를 하면 이게 되겠지. 요 크기 자체가 절대값 B벡터 코사인 세타. 이해돼? 즉 B벡터를 A벡터에 정사형을 시킨 느낌이다. 정사형 오랜만에 본다, 그치? 그러면 이 B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곱한 거랑 A벡터의 크기랑 같은 직선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치? 그럼 요거랑 요거로 이 두 개의 직선의 길이를 곱한 게 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자, 방향이 다른 두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내적을 시킨다는 거는 요 벡터를 요 벡터의 정사형을 시켜서 요 크게 나오겠지. 요거랑 기존의 요거 두 화살표에 두 화살표를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크기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할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를, 자, 이번엔 이걸 해볼게. 꼭 위에 걸 할 필요가 없고 둘 중에 아무거나를 정사형 시키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정사형을 시켜, 세타가 있으면 밑에 거를 위에 거에 정사형 시키고 위에 거는 그대로 있어서 이 두 길이를 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내적이라는 게. 이해돼? 자, 그래서 1번 풀어볼게요. 보기. 자, A의 크기가 2고 B의 크기가 3인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 60도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다, 그치? 이게 A 벡터 그리고 60도. 자, 조금 더 예쁘게 할게. 요거랑 요게 있는데 그림을 이제 그릴 필요 없습니다. A 벡터, B 벡터가 있고 크기가 2, 3이고 여기가 60도야. 그러면 A 벡터 덧 B 벡터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요 A나 B를 둘 중에 아무거나 괜찮아. 얘를 정사형을 시켜 이렇게. 그러면은 2대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지. 그래서 공식은 이거야. 근데 A의 크기가 2고 B의 크기가 3이고 코사인 세타가 60도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3이라는 답이 나오잖아. 자, 다시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은 크기만 나온다. 근데 그 의미가 둘 중에 하나를 다른 쪽에다가 정사형 시켜서 그 크기에다가 원래 크기를 곱하면 1 곱하기 3을 하면 3이 나오겠지.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공식으로도 외우고 쌤이 말한 것처럼 두 벡터 중에 한쪽으로 정사형 시킨 다음에 그 길이를 서로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적의 좀 엄밀한 또는 이 직관적인 정의는 두 벡터가 방향이 다르잖아. 근데 방향이 다른 두 벡터를 한 방향으로 몰아버린 다음에 그 크기를 곱한 거야. 괜찮아? 이걸 왜 하냐?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뭐 기하라는 과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교에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할 때, 수학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요걸 이용해서 많은 걸 하거든. 그리고 내적 자체가 많이 쓰일 때도 많고 여기 기하에서도. 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둔각이면요. A랑 B가 둔각이면은. 자, 둔각이어도 상관없어. 우리 둔각인 각도에 대해서 90도가 넘는 각도에 대해서 대수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둘이 내적을 하면은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 해버리면 돼. 근데 얘가 둔각이면은 코사인 세타가 음수잖아. 그래서 내적을 계산하면 음수가 나와. 만약에 각도가 135도야. 그러면은 2 곱하기 3인데 코사인 135도잖아.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지.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적은 계산하면은 크기만 나오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크기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둔각이냐 예각이냐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 자, 이번엔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얘도 정사형을 시킬 건데 이 반대에 있는 애를 B에다가 정사형 시키기 어렵잖아. 그래서 반대편에 이렇게 정사형을 시킬 거야.
A를 반대편에 정사형을 시킨다. 괜찮아? 그러면은 A랑 B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다르지. 그래서 두 벡터를 정사형을 시켰는데 방향이 다른 그런 모양은 둔각일 때 발생을 해.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두 벡터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 의미해. 직선 위에서 정사형을 시켰을 때. 이해됐지? 그래서 이거 별표 치자. 자, 내적의 부호는 세타에 의해서 정해진다. 근데 세타는 세타에 의해 정확히 정해지는 게 아니고 코사인 세타의 부호, 내적의 부호를 결정한다. 왜냐면 내적이라는 것은 크기 곱하기 크기, 얘 플러스잖아. 얘도 플러스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1번. 자, 세타가 90도 예각이면은 90도 안에 있는 예각이면 양수. 근데 세타가 0이면은 0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별표 두 개. 자, 수직인 두 벡터의 내적 0이다. 이거 정말 많이 쓸 거야. 내적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벡터가 수직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내적이거든. 우리 앞에서는 막 뭐 두 벡터 또는 두 직선 사이의 각을 구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잖아. 정사형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벡터를 옮겨 보기도 하고. 근데 앞으로는 내적으로 풀면은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면 수직이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이거 기억해 놔. 그리고 내적했는데 음수야. 그거는 둔각이란 얘기야. 알겠지? 선생님 그러면 180도가 넘는 각도는요? 180도가 넘는 각도는 없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 벡터가 있잖아. 그러면은 옮겼을 때 우리는 요 각도를 보는 게 아니고 요 각도를 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80도 이하일 수밖에 없다. 두 벡터의 각도는. 알겠지? 자, 좋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자, 벡터 오늘 정말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가 벡터의 내적의 정의 또는 공식. 얘들아 지금 2번에 90도에서 180도 살 때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대수를 안 배웠을 때, 대수라는 과목을 안 배웠을 때 이렇게 코사인이 90도가 넘어가는 각도에 대해서 대수를 안 배우잖아. 그러면은 알지를 못해. 대수에서 배우거든. 근데 우린 대수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돼. 왜냐면은 부호라는 것이 이렇게 좀 뭐 막 돌아가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코사인 세타 값으로 하면 되거든. 오케이. 어쨌든 요 공식은 무시하자. 자, 성분. 이게 정말 중요해.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 첫 번째가 내적의 공식, 두 번째가 성분으로 나타낸 배적. 벡터의 내적. 이게 되게 쉽다. 자, 우리가 앞에서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 위치 벡터를 정의하고 그 위치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어떤 벡터가 뭐 A1, A2야. 그리고 어떤 벡터가 B1, B2야. 그러면은 두 벡터를 내적하잖아. 그러면 신기하게도 x끼리 y끼리. 자, x끼리 y끼리 곱한 걸 더하면 끝나. 다시 a 벡터랑 b 벡터를 내적해. a 벡터가 a1, a2고 그리고 b 벡터가 b1, b2면은 둘이 내적했을 때는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현하면 정말 간단해지거든. 자,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만약에 3차원이야. 공간에서 있으면은 x끼리 y끼리 z끼리 곱해서 표현해버리면 된다. 자, 그림을 안 그려도 된다. 자, 1번. A랑 B가 이렇게 있어. 둘이 내적을 해버리면은 x끼리 곱, 그리고 y끼리 곱해서 더하면은 답 3 바로 나오지, 그치? 자, 2번은 3 빼기 4니까 마일. 너무 쉽다, 그치? 3번은 A 벡터 내적 B 벡터는 x끼리 곱, y끼리 곱, z끼리 곱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게 답이 나오겠지. 그럼 4번 내적하면은 0 더하기 12 더하기 0이니까 12가 되겠지.
자,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1번에서 벡터 내적이 3이잖아. 그러면 얘는 예각이겠지. 그리고 2번에서 벡터 내적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반대겠지. 둔각이겠지, 둔각.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얘도 둔각이고 얘고 예각이겠지. 그래서 내적을 성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계산을 이렇게 쉽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두 벡터의 각도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생겼는지를 우리가 바로 간파할 수 있다고. 성분으로 표현하면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분으로 했을 때, 자, 성분으로 계산했을 때 내적이 0이면은 그러면은 두 벡터는 수직. 이거 적어 놓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두 벡터가 수직인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성분으로 했을 때 내적이 0이 되는 걸 수직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 갑자기 내적하다가 이렇게 내적 막 크기 코사인 세타 하다가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갑자기 선생님 좀 빌드업은 좀 하고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할까봐 얘기 좀 할게. 자, 198쪽에 이 성분으로 나타낸 벡터의 내적을 증명하는 방법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설명을 좀 해볼게. 음, 음.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원래 코사인 법칙으로 설명해도 되거든. 여기서 하는 거 그냥 설명해 줄게.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 그리고 그 내적을 우리가 구할 거야. 내적을. 아니야, 이거 좀 이따 하자. 이거 좀 이따 할게. 좀 이따 할게. 이거 먼저 하고 할게. 미안해. 자, 197쪽. 자, 벡터 내적의 성질.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치자.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다. A 내적 B는 B 내적 A랑 같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A 내적 B는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 그 다음에 B 내적 A는 B A 코사인 세타니까 둘이 같지.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두 번째,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분배라는 것은 A 내적 B 더하기 C를 하면은 이렇게 AB 더하기 AC 이렇게. 반대로 A 더하기 B에다가 C를 내적하면은 AC 더하기 BC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세 번째, 자, 상수가 앞에 곱해진 거에 A랑 B를 내적하잖아. 그러면 상수를 옮길 수 있고 A 내적 B에다가 K를 곱해도 되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요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면서 쌤이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예제 별표 치자. 이거 같이 해볼게.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A랑 B의 벡터를 두 개 더한 거를 크기를 구한 다음 제곱을 한 거야. 천천히 해볼게. 자, 그래,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합시다. 여기 왜 설명을 이렇게 불친절하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옆에다가 또 쓸 거 하나만. A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거는 A 벡터를 두 번 내적하면 돼. 봐봐. A 벡터를 내적하잖아. 그럼 절대값, 코사인 세타인데 자기 자신과의 각도는 0도잖아. 그러니까 코사인이 1이 돼.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값이 1이 돼. 그래서 절대값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건 적어놓자, 알겠지? 그래서 이제 벡터의 내적을 곱셈처럼 쓴다는 게 이 뜻이야. 자, 이걸 해볼게. A 더하기 B 벡터에다가 이걸 크기를 제곱을 하면은 A 벡터 이렇게 하자. 이 크기를 제곱했다는 거는
똑같은 벡터를 두 번 내적했다는 얘기잖아. 이걸 이용을 하면은.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전개. 어, 어, 전개하면 절대값 이거의 제곱. A 내적 A가 되니까, 그치?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A 벡터, B 벡터 내적. 그 다음에 B 벡터, A 벡터 내적. B 벡터의 제곱 되겠지. 근데 얘 두 개 같으니까 2A 벡터,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놓자. 이 두 개는. 자, 두 번째. 합차도 성립을 한다. 합차도.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같지? like 인수분해 공식 또는 곱셈 공식의 그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자, 이것도 해볼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A 벡터 빼기 B 벡터를 내적을 해볼게. 그럼 분배. A 벡터의 제곱 빼기 A 벡터 B 벡터 B 벡터 A 벡터 빼기 B 벡터의 제곱이니까 없어지면서 A 벡터의 제곱 빼기 B 벡터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치 이 전개해서 곱셈을 전개해서 뭔가 식이 나온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괜찮지? 자, 197번 간단하게 이런 것도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 얘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구분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중요한 거는 좀 적어놓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198쪽에 이 성분의 내적을 증명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그냥 안 할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하다 보면은 요 내적이 성분이 된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 안 내시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벡터 내적의 성질 뭐 이런저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증명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전적으로 하자. 200쪽 14번 한번 해볼게.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OB에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고 이게 중점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자, OA랑 OB 내적이네. 한 번만 더 쓰자. A 내적 B는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OA랑 OB니까 요거랑 요거잖아. 그치? 정삼각형이라서 크기 코사인 세타가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지. 그래서 2가 답이 나오겠지. 두 번째, OA랑 OM. 자, OA는 2야. 야, OM은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루트 3이 되겠지. 그리고 둘이 각도는 30도잖아. 그럼 코사인 30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약분하고 답이 3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된다. 쌤이 1번, 2번 이렇게 해볼게. 아까 쌤이 내적은 정사형 시킨 다음에 길이끼리 곱한다 했잖아. 그럼 봐봐. A랑 OA랑 OB 내적은 요거랑 요거잖아. 그치? 얘를 이렇게 내려. 그럼 몇이야? 1 되지. 60도니까. 여기 길이 2지. 그래서 1 곱하기 2니까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 두 번째. 자, OA랑 OM을 이 정사형 시켜볼게. OA랑 OM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90도인 거 알지? 그럼 OA를 OM에 내적시키면은 정사형 시키면은 똑같은 길이가 되지. 여기가 루트 3이잖아.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은 3이 답에 나와. 이렇게 하면 좀 더 쉽다. 좋아. 그 다음에 3번 OM이랑 AB네. 자, OM이랑 AB인데 내적하려고 보니까 90도지. 꼭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얘를 이렇게 바꾸면 90도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동시키면은 어쨌든 두 벡터가 90도인 게 자명하니까 90도면 내적이 몇이라고? 0이라고. 오케이. 네 번째. 이렇게 생각해도 돼. 90도인 두 벡터는 내가 정사형 시키려고 하는데 얘를 밑으로 정사형 시키면 점이 돼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이랑 0이 크기가 0인 거랑 크기가 있는 거랑 곱하면은 0 되겠지. 그치? 그런 느낌이야. 네 번째. OA랑 AB래. AB는 요거고 OA는 요거다. 그치? 그러면은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요렇게 AB를 움직여. B'으로. 그러면은 요거랑 요게 되잖아. 그치? 이때는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 여기가 60도, 120도니까. 그래서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법칙은 안 쓰네. 미안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 답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괜찮아?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이 OA라는 거를 여기 OB라는 그 긴 이 연장한 직선에다가 이렇게 그걸 시켜 정사형을. 그러면은 요 길이가 1 되잖아. 그래서 1이랑 OB 길이 2 곱하고 둘이 방향이 다르니까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만 바꾸면 돼. 그래서 내적은 이렇게 쌤이 지금 정사형으로 푸는 것처럼 쉽게 풀면은 되게 스피드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은 정사형으로 풀 때가 많음. 이렇게 적어주세요. 꼭 크기 코사인 세타 하지 않아도 정사형 시킨 다음에 그 정사형 시킨 길이끼리 곱하면 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15번. 자, A랑 B가 있고 A랑 요거를 내적하래. 그럼 A는 2,43이고 얘는 구해보자. 여기서 이 두 배를 한 걸 빼면은 마이너스 2b 벡터 해볼게. 그러면 2,44지.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4,7이잖아. 이거 내적을 하면 x끼리 곱하고 x끼리 곱하니까 29가 답이 나오겠지. 별거 없네. 자, 두 번째. 두 벡터 3개짜리네. 그치? 얘가 내적이 9다. 그러면은 x끼리 곱해. y끼리 곱해. z끼리 곱해. 이게 9다. 이거 풀면 되겠지. 이거 풀면은 k는 3이 나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별거 없지. 16번. 자, A, B, A 더하기 B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 자, 갑자기 얘를 물어보네. 이거 별표 치고. 이거 써볼게. 얘를 제곱하면은 뭐가 된다고? A의 제곱 2A 벡터 내적 B 벡터 절대값 B 벡터의 제곱. 이거 아까 배웠지, 그치? 그리고 하나는 또 뭐 배웠어? 이렇게 할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내적 A 벡터 빼기 B 벡터 두 개를 내적하면은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빼기 절대값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이거 두 개는 적어놓고 봅시다. 자, 1번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얘를 제곱을 해보자. 얘는 이거 2 A 내적 여기서 내적이 발생을 하잖아. 제곱 얘가 이걸 제곱한 게 2잖아. 그치? 얘는 제곱하면 4고 얘는 1이니까 2A 벡터 B 벡터는 넘기면은 5 마3이지. 그래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풀면은 되게 간단하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제곱해보자. 제곱해볼게. 그러면 9 12 A 내적 B 4 이게 되는 거잖아. 얘를 계산해볼게. 자, 얘는 4니까 그리고 얘는 아까 앞에서 한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1이니까 계산하면은 36 더하기 계산하면은 18 더하기 4니까 40 58이잖아. 뭐가? 얘를 제곱한 게 58이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 58이라고. 절대값이니까 크기가 양수가 되겠지. 그치? 0이거나 양수거나. 뭐 내적 개념 자체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생소해 보이지만 그래도 계산은 어렵지가 않죠. 그쵸?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202쪽까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좀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적을 통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이걸 얘기할 거고 새로운 게 없어. 이번 시간에 배웠던 30분 정도로 배웠던 내적의 정의 또는 내적을 성분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것만 잘 숙지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